바로 얼마 전입니다. 우리 강남역에 바로 요 앞에 건물인데요.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남성분께서 이제 여성분을,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부부 사건들도 많이 하지만 더 사실은 진짜 엽기적으로 미친 듯이 싸우는 게 바로 연인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연인 간의 싸움 양상을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드릴 텐데요. 들어보시면 나도 조금 위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 연인들 간에 뭐 싸움이 많다고들 하는데 어떤 싸움이 주로 많은 것 같으세요? 요즘 연인들은 일단 젊으신 분들은 일단 내가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랑의 그런 감정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정이 떠난 순간에 내가 손해본 게 있다, 내가 당한 게 있다고 하면은 예전처럼 어떤 그 진달래꽃에 실어서 보내고 이런 감성이 없어요. 그냥 바로 진달래꽃에 실어 보내지 않고 바로 변호사나 경찰을 찾습니다. 이제 다양한 양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어떤 양상들로 싸우는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봐 드릴게요. 첫째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그 연인들께서 그냥 헤어지시면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람둥이라는 거, 이 여자가 노는 여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디다 알리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같으면 그냥 친구들한테 말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이 소문을 더 내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죠? 요즘에는 어떤 매체들 있죠? 블라인드, 인스타, DC, 내가 쓰레기 같은 애랑 사귀었어요, 내가 너무 양아치 같은 애랑 사귀었어요, 이거를 그냥 다 퍼뜨려 버려요. 그런 소송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 오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전부 다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통매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바람핀 내용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남자가 예전에 전 여친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인들 간에는 너무 사이가 좋기 때문에 속내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인터넷에 싹 올려버리셔요. 또 그런데 올리다 보면 과장된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심지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올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거기다 이제 한 스푼 두 스푼 첨가해서 MSG 팍팍 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여친에 대해서 낙태했다, 그 전 여친은 업소녀다, 얘네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양념을 쳐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전부 다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소송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시는 유형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이게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제 헤어지시고 나서 이제 남성분들의 잘못으로 헤어지시게 됐을 때 생각해보면은 억울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남자친구에게 성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만이 있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인이고 관계가 좋을 때는 받아주다가 헤어지고 나면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범죄 같네, 너무 기분이 나쁘네, 이거 고소 안 돼요 변호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이 좀 과하신 분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시는 분, 또는 아무리 여자친구라고 하셔도 이제 술에 이제 만취한 상태, 일종의 중간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을 찍으시는 경우, 여자친구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헤어지실 때 지우라고 하시면 지워야 돼요. 근데 지우지 않고 몰래 지운 척 했다가 보관하신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유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찍을 때부터 여자친구니까 내가 그냥 여자친구 동의 없이 찍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백히 다 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송을 하셔서라도 없는 걸 확인하시고 헤어지셔야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결국 데이트 폭력, 폭행, 상해, 협박, 이런 이제 단순 어떤 데이트 폭력들이 제일 많은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기냐, 헤어질 때 보통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헤어질 때 그래 고마웠어, 잘가, 사인하고 헤어지진 않잖아요. 그게 외도였든 바람이었든 돈 문제든 말다툼이든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을 내일부터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 그리고 이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어떤 억울한 마음 때문에 서로가 손찌검이 오가게 돼요. 전부 다 폭행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치게 되면 상해, 너가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자살하겠다, 이런 것도 전부 협박이에요. 협박이고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소송들은 생각보다 온순한 분들, 다른 범죄와는 연관될 일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서도 꽤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예전 같으면요, 이게 되게 낭만으로 치부던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니까.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자살할 거야 이러면서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80년대 90년대 감성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전부 협박입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손을 들었다, 막 세게 잡았다, 전부 다 폭행으로 잡혀 들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일비재한 범죄고요. 실제로 112 부를 때 연인들이 불렀다, 거의 이런 일들. 실제로 여성분들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남성분들이 바람피다 걸렸어,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핸드폰 같은 거 빼서 보신단 말이에요. 핸드폰 줘봐. 그래서 봤는데 거기서 여자랑 바람핀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럼 바로 솔직히 말해서 저 같아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뭐 뺨을 때린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든지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사실 예전엔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막말로 그런 것도 다 폭행입니다. 폭행이고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로 남자들이 이렇게 진짜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이제 막상 내가 물건을 던지고 내가 때렸어요. 근데 때린 사람이 신고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서로가 말이 이제 험하게 오가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때린지 사실은 나중에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 와도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사실 입증이 불가능해요. 양쪽 다 폭행죄 50만 원 이렇게 벌금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근데 자, 연인들끼리 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합의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오히려 안 해요. 오히려 감정이 서로 상해 있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폭행으로 서로 신고를 하면은 합의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연인들끼리는 마음이 이미 다쳤잖아.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중에서 폭행 전과 있으신 분들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협박 전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헤어지자고 하면 일단은 헤어지세요. 자, 요즘 가장 핫한 죄명 중에 하나죠. 마지막은 바로 스토킹입니다. 자, 스토킹이 2, 3년 전부터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은 연인들 찾아가고 뭐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전화 막 100번 하고 이런 게 낭만이라니까 낭만으로 치부던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여자도 마음을 좀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부 다 그게 스토킹이에요. 전화 몇 번 했는지 집에 몇 번 찾아갔는지 이런 게 다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스토킹이 생각보다 저지르기는 쉬운데요. 이게 또 처벌도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고 뭐 온라인 스토킹도 추가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되고 그 다음에 뭐 잠정 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엮여 있어요. 연인하고 잠깐 헤어진 사이에 눈이 이제 막 돌아가는 사이에 갑자기 자기가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헤어지자고 하면은 알겠어 하고 집에 오셔야 됩니다. 오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뭐 한두 번 문자 보내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 오는 거 받으셔서 다시 뭐 붙거나 할 수는 있는데 막 수십 차례 전화를 한다든지 집에 찾아간다든지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연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송, 헤어질 때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4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죄고요. 저한테 굉장히 의뢰가 많이 오시는 MZ세대들에서 가장 많이 의뢰가 오시는 소송들을 좀 모아봤으니까요.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